반갑습니다. 언제나 서나 비슷해서요. 제가 만날 때마다 우리 시장님과 윤현님 잘생겼다고 제가 구박하는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분들 윤 교수님도 그렇고요.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은 2011년도에 노곡초등학교에 가서 4년간 교장을 하는 동안에 우리 포천시청이 저를 쉽게 말하면 교육장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포천에 와서 교육장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을 못 기다리고 저를 양평에 발령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팽개치고 왔습니다. 제가 안 사는 곳에서 교육장 하느니 내가 사는 곳에 작은 학교 아이들에게라도 내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따뜻하게 맞으시고 특히 근데 제가 뭐 도에 줄이 없다 보니까 장학관 하면서 도교육청 장학관 또 연수원의 연수부장 여기 포천교육청에서도 3년 과장 했는데 또 남양주교육청 국장 또 교육장을 막 보직을 전전하면서 정말 많은 시장님들을 뵀어요. 제가 우리 시장님 너무 존경하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잘생기셔서 시장님 되신 줄 알았더니요. 샤프하십니다. 굉장히 샤프하시고요. 이런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당신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어디 가서 안 듣고 꼭 자기 판단하시거든요. 그분을 설득하는 일이 정말 저는 좀 재수가 없어서 장학관 하는 동안에 그런 시장님 설득하러 다니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안 됐던 일들을 다 해결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시장님은 제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27개인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모든 기초자치단체장님 또 광역자치단체 중에 우리 시장님처럼 귀가 열려 있으신 분 없을 것 같다. 네, 늘 그런 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자세한 스토리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정말 놀라운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아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포천의 교육이 공고히 되기 위해서는 우리 포천의 학교 밖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안에 계신 선생님께서 우리 시장님께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우리 교육계가 받을 수 있는 그 무한한 에너지가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교육자의 본연으로 돌아와서 교육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뀌었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과거 20세기 우리 교육과정으로 말하면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교육을 흔히 우리 교육자들이 그 사회가 이룩한 문화의 정수, 엑기스를요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던 현대 삼성에서 사원을 뽑던 상식이란 이름으로 그 문화가 이룩한 엑기스를 시험 봤습니다. 모두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반성이 된 거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상식이 아니었던 거죠. 과거에는 그 상식이 많은 사람, 잘 아는 사람을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채용하고 승진을 시켰는데 이제는 끝없이 문제는 벌어지고요. 계속 튀어나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즉각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겠는데 학교에서 그걸 어떻게 키웁니까? 교육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는 것, 주도권이 교사에게서, 부모에게서 학생들에게 넘어갔어요. 지금 학교를 가보시면요. 수업이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계신데 과거에 저는 편하게 애들 막 손바닥 때려가면서 가르쳤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저보다 20배 힘을 쓰십니다. 계속 고민하시고 어떻게 아이들을 수업의 중심으로 놓을 것인가. 가르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가르쳐서 뭐하게요. 과거가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 의미 있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 유행이 공부 잘하고 명문대 나와서 삼성전자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다음 목표는 삼성전자 임원이 돼야 될 텐데 삼성전자 임원 되는 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냐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임원 되는 것 제가 임원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자기가 채택한 교육자, 뭐 정치인 혹은 뭐 이런 삶에서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그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기 운에 맡길 건가요? 이것을 요즘 교육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미 있는 지식이 자기 삶에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돌파해 갈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 큰일 난 사람들이 우리 선생들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그 모든 것을 지식이니까요 가르쳐 줄 거라고 믿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냈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죠? 너 뭐 배웠어? 그런데 이제는 그게 무용한 세상이 되었고, 이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 어른들이 멋지게 사는 거예요. 다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늘 그럽니다. 제가 교육장 할 때도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신데요, 지금까지 교육전 과장님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진짜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규정에 따라 이 할 수 있나 안 하는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요 일단 도와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그 규정을 돌파해 갈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세요. 모르셨죠? 정말 요즘 알았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런 공무원을 바라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키울 거예요? 요행이 이분은 인품이 훌륭하셔서 이런 분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대표님들, 저는 우리 삶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도와줘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못 도와주시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정말 못 도와주시면 사정이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못 도와주시면 사정이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 막 누구를 비난한다든가 공격하다든가 저 사람들이 뭘 몰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상대편 입장에서도 고민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살아내야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성공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배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공무원이면서 이 일을 해야 되면서 보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 그분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시장님 아까 자랑했잖아요. 정말 끝까지 도와줄 마음의 준비, 그리고 말씀뿐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 과장님 정말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어떤 교육지원 과장님보다도 뛰어난 분이신데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저도 마음으로 후원할 거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비난이나 공격, 원망보다는 서로 마음을 합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예산의 문제라면 우회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제도의 문제라면 어떻게 우회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간다면 정말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애들아 봐봐,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봐, 너희들 이렇게 살면 돼, 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아이들을 교육하는 능력이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시장님께서 제가 인문도시 관련 자문 역할을 맡겨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도시의 꿈이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멋진 어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응원하고, 저도 제가 자문위원인 거 깜빡 잊었었네요. 거기 좀 이렇게 앉아서 오세요.